3등급 초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학생은 건국대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동국대에서 생명과학대학 있죠, 그리고 국민대학교부터는 넉넉하게 잡히는 그런 점수대입니다. 작년 영상에서 제가 건동홍 박스권이라고 했습니다. 건동홍 박스권에 들어가지 못하면 국숭세단 라인에서 원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점수대가 형성이 많이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랑쌤입니다. 대학별 고사도 끝나가고 있는 11월 말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대학별 고사 논술, 구술 면접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성적표 나오기 전까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기이니까 푹 쉬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말은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데이터도 다 허구다, 이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사례를 놓고 봤을 때 국어가 생각보다 많이 쉬워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가채점 결과로는 2등급이 나왔던 친구들이 대거 4등급이 나왔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멘붕에 빠졌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그러한 일은 발생할 확률이 적지만, 지금 이러한 가채점 토대로의 성적은 내가 수시 대학별 고사를 응시할 건지 여부만 판단하는 거지, 이 점수로 정시에 어디를 쓸까를 벌써부터 결정하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성적표가 나오고부터 시작인데요. 작년에는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많은 것들이 뒤바뀌었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쉬웠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문제가 어려우면은 지금 추정한 점수보다 컷이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수능보다 불수능이 학생들한테 훨씬 더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체감 난이도를 이겨내지 못한 친구들에게 너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만, 수능이 쉬우면 작년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학의 티어를 올릴 수 있는 점수는 어디일까, 이것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올해까지 포함해서 통합수능이 3번 치러졌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교차 지원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이 엄청나게 큰 피해를 봤었고요.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교차 지원이 뚝 끊겼습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인문계열에 들어갔다가 대거 중도 탈락을 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고3들도 학교를 올려서 원서를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과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올해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시 2022학년도의 느낌이 나긴 합니다. 특히 광역 모집으로 전공을 묶어서 뽑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대학들이 전공의 벽을 허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학교의 벽이 더 두터워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 성적에서 명문대를 가는 것이 대입에서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중간 점수에 낀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성적표입니다. 이 성적표는 제가 가공해서 만든 성적표고요. 이 가채점 토대로 한 100분위의 등급 역시 추정 컷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문화가 100분위가 88인데 왜 등급이 2등급이죠?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가공한 성적표인데요. 지금 수학이 1등급 컷에 걸렸고 국어가 한 문제 차이로 1등급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성적표를 받은 학생이 고려대학교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어문계열, 인문계열은 지원할 수 있는 성적대가 됩니다. 고속 11월 23일, 진학사 11월 28일, 메가스터디 11월 28일, 이렇게 지금 점수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요즘은 정시가 주식처럼 이 합격 점수대가 바뀝니다. 그래서 고속성장 분석기 같은 경우도 3번에서 4번의 업데이트를 거쳐서 발송을 하고요. 진학사도 약 3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성적을 분석해서 점수대를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메가스터디도 진학사와 마찬가지로 지원자들의 성적을 토대로 점수를 추정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고속성장이 지금 높게 잡히고 진학사가 낮게 잡히는 이유는, 진학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성적과 올해 모의 지원한 학생들의 성적을 섞어서 이를 토대로 지금 라인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아직 낮게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인기학과가 아닌 학과 같은 경우에는 모의 지원을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표본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잡히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되는 학과만 골라놨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학과들이 되는데, 그러면 이 학과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점수대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고려대학교에 대한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자연계열 학생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이 고려대학교에 교과우 수준형이 생겨서
상대적으로 인원이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오문, 도거동문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인원대가 한 자릿수예요. 이러다 보면은 추합이 상대적으로 덜 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를 지원하실 때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점수가 많이 남은 상태에서 지원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낭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하는 성적대인데, 그럼 이 학생이 성균관대를 원서를 쓰면은 다 합격할 수 있는 원서대이긴 합니다. 특히 성균관대가 인문계는 가군, 나군, 자연계는 가군, 나군, 다군 분할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이 가나다를 다 성균관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균관대의 경영학과와 같은 인기학과를 가느냐, 아니면 고려대의 인문계열 가서 복수전공이나 전과를 하느냐, 이 싸움인데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진학사의 점수가 좀 튀죠. 그 이유는 성균관대는 올해 작년 반영비율을 또 변경했습니다. 그 변경한 상태에서 지금 진학사는 작년 통계를 가지고 모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지금은 튀고 있다는 점, 요거는 체크를 하시고 보셔야 할 겁니다. 실제점이 들어가면 이 진학사의 점수 라인이 바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친구의 평균 100분위가 대략 90점대 중반에서 형성되잖아요. 그랬을 때 고려대와 성균관대를 놓고 학교냐 학과냐 이렇게 고민을 할 수 있는 성적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수를 좀 더 낮춰서 이번에는 자연계열로 시험을 본 학생인데 다 2등급을 맞은 이 학생의 점수를 보겠는데요. 상당히 잘 본 것 같지만 수학과 국어의 100분위가 그렇게 매력적인 100분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한양대학교 인문계열을 교차 지원으로 집어넣어보자 라고 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고속성장에는 연초로 나올 성적대이지만 진학사나 메가스터디를 놓고 봤을 때는 이미 점수대가 많이 올라가 있죠. 평균 100분위 90점대 초반의 학생은 눈치 작전을 잘 써서 가군을 버리는 각오로 한양대를 쓴다, 이게 아닌 이상 한양대 지원이 불가능한 성적대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중앙대를 지원하면 어떻게 되느냐? 중앙대의 경우 자연계열은 안 돼요. 공공인재 심리학과, 그래도 나름 인문계열에서 경쟁력 있는 학과에 쓸 수 있는 점수대입니다. 그러면 왜 경영학과는 안 될까요? 경영학과는 다군에서 가장 높은 학교입니다. 가군, 나군의 실수에서 원서 다 떨어진 서연고, 서성한 갈 수 있는 친구들이 다군의 중앙대를 쓰기 때문에 다군의 중앙대 경영만 붙어버리면 여기 가야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게 형성된다는 점. 그러면은 이 100분위 90점대 초중반의 학생은 어디부터 자연계열을 승부봐야 되냐? 경희대학교부터 원서를 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점수를 낮춰봤습니다. 3등급 초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학생은 건국대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동국대에서 생명과학대학 있죠. 그리고 국민대학교부터는 넉넉하게 잡히는 그런 점수대입니다. 작년 영상에서 제가 건동홍 박스권이라고 했습니다. 건동홍 박스권에 들어가지 못하면 국숭세단 라인에서 원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점수대가 형성이 많이 되었는데, 그것은 역시 국어가 쉬웠기 때문이고요. 올해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점수대가 홍대에서는 여기 적혀있는 대로 129.9, 홍대식 점수로 130점 이상이면 동국대를 쓸 수 있고 홍대도 지원이 가능한데, 그 미치면 쉽지 않다, 국숭세단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진학사의 경우에는 아직 이 친구의 점수가 되는 점수로 잡히는데 메가스터디에는 조금 높게 잡혀 있더라고요. 아직 가채점 상이기 때문에 주어진 표준 점수와 100분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준 점수를 환산을 해서 홍대가 130점을 넘어야지만 홍익대는 갈 수 있다, 이것을 명심하시면 건동홍과 국숭세단을 딱 나눴을 때 홍대 점수만 보고도 어느 정도의 판단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시 지원에 있어서 70% 컷, 이거는 지금 다루지 않았는데요. 70% 컷, 이게 의미가 있어지는 것은 실제 성적표가 나왔을 때이고요. 지금은 작년 성적에 올해 100분위를 끼워 넣는 그런 상황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라인이다, 그 정도를 확인하셔야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략이란 게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1등급 컷이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조금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부산 지역 학생들의 표본을 토대로 가채점을 분석해서 등급컷까지 추정을 했는데요. 처음 추정했던 것보다 1, 2점씩 낮게 형성된 게 보이고, 과학탐구에 있어서 2등급 컷이 생각보다 낮게 잡혀 있거든요. 이걸 놓고 봤을 때 올해 2024학년도에 수능 등급 컷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성적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저도 계속 점수를 추적을 하는데 이러한 지원 가능 점수가 12월 말까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미리 원서를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국숭쇠단 라인이구나, 뭐 요 정도만 생각하고 어떻게 과를 조합해서 원서를 쓸지는 성적표가 나오고 고민하시면 됩니다. 나름 자신 있어 한다는 부분이 정시이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각 잡고 공부하는 랑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